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한국지리 6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가 인구 파트라고 하는 단원의 문제를 12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대부분 그래프를 해석하고 뭔가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자세히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 문제는 선생님의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꼭 다 봐야 된다 하는 문제들은 완벽하게 선생님 풀이 영상에 다 보고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 문제가 좀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 같으면 조금씩 뭐 스킵해 가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11쪽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 글자 카드에서 요 두 개의 인구 관련 용어를 뺀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글자 카드를 활용한 인구 용어가 뭔지 일단 찾아내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자, 단위 면적에 분포하는 인구. 첫 번째 제시한 게 인구 밀도죠. 인구 밀도.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가로축은 성별, 세로축은 연령대별 인구나 비율을 표시하여 인구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죠. 자, 인구 피라미드 여기 3번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요 글자를 지워 볼게. 자, 인구 밀도 지우고 인구 피라미드 지워. 피라미드 지우면 다 두 자가 남죠. 비성 이렇게 두 자가 남으니까 이 두 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 용어는 성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성비를 찾으면 답은 뭐 쉽게 1번이 나오죠.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인구수를 우리는 성비라고 하니까요. 자, 그다음 나머지, 자, 오답을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자, 2번에 청장년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을 우리는 노년 부양비라고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장년층 100명에 대한 노년층 인구수, 그 비율을 우리가 노년 부양비라고 하죠. 자, 그럼 3번은 노년이 유소년으로만 바뀐 거니까 유소년 부양비지. 자, 그다음 4번에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은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자, 두 연도 간의 인구 변화를 기준 연도 인구로 나눈 백분율을 우리 뭐라 그러죠? 인구 성장률 혹은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했고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전체적으로 0에서 14세 유소년 비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노년 비중은 자꾸 지금 증가합니다. 청장년 비중은 자, 연도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가 2010년까지 2010년에서 2050년으로 갈수록 지금 감소하는 모양새죠. 자, 이걸 활용해서 그래프만 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에 2010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자,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 한번 써볼게.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비중분의 노년층 인구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 되려면 자, 유소년 노년 비중 중에 노년 비중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2010년에 보니까 유소년 비중은 16.1%, 노년 비중은 11.1%니까 유소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100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에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자, 총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여기다가 써볼게. 총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청장년층 비중 분의 청장년이 아닌 비중, 비청장년층. 그러니까 비청장년층이라는 건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청장년층 비중 분모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62.2에서 72.8로 청장년층 비중은 증가해 왔어. 맞죠? 자, 그러면 자, 비청장년층의 비율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장년 비중과 비청장년층 비중의 합은 100%여야 되잖아. 자, 그러면 좌항의 총부양비 값은 자,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하니까 당연히 총부양비도
감소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이 지금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에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중위 연령은 낮을 것이다. 중위 연령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노년층 비중이 자꾸 증가하니까. 디귿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나왔어. 자, 2010년에 리을 볼게. 2010년에 비해 2050년에 노년 부양비가 5배 이상 될 것이다. 이거는 계산하고 검증이 좀 필요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노년 부양비 한번 써볼게. 자, 여기 아래에다가 노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지금 두 연도를 계산해야 된다. 자, 2000년하고 2050년을 비교하는데, 자, 2000년은 보니까 2000년은 청장년 비중이 71.1% 분모에 7분의 분자 노년층이 77.2 곱하기 100. 요 값이 노년 부양비가 될 거고요. 2050년도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 2050년은 청장년 52.7분의 노년층 37.4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적어도 5배 이상은 훨씬 크겠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하나는 광주광역시, 하나는 전라남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광주하고 전남 중에 농촌의 성격이 더 강한 곳이 전라남도겠지. 그래서 전라남도가 광주보다는 노년층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년층이 65세 이상이니까, 자, 여기 선생님이 그은 선, 자, 여기보다 위가 지금 노년층인 거지. 자, 그럼 노년층 비중이 전체적으로 가가 지금 더 높으니까 가가 전라남도, 나가 광주광역시입니다. 됐지? 자, 그리고 유소년층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14세까지니까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되겠네. 이 선 아래쪽은 유소년층, 그럼 가운데 중간층이 청장년층이 되겠지. 그래서 광주가 전남보다 청장년층 비중은 더 높고 노년층 비중은 전남이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가의 노년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보다 높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더 높다는 소리는 노년층 부양비가 노년층 비중이 유소년층 비중보다 더 높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거죠. 노년층과 유소년 비율을 보면 노년층 비율이 더 높은 거니까. 자, 2번에 나는 노년층 성비가 유소년층 성비보다 낮다. 자, 자, 유소년층은 남자 여자가 보면 남자가 조금 많거나 거의 균형을 이루는데 노년층 여자가 좀 더 많죠. 그러면 노년층 성비가 유소년층 성비보다 낮은 게 맞는 거죠. 성비가 낮다는 게 여자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 자, 그다음 3번에 가는 나에 비해 중위 연령이 높다. 당연히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 4번에 가는 나에 비해 총 인구 부양비가 낮다. 자, 총 부양비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총 부양비. 총부양비 이렇게 계산하잖아. 청장년층 분의 비청장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잠깐만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안내부 방송이 나오네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지금 담배를 피시는지 녹화하는데 지금 담배 피고 있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스킵해 주세요. 선생님이 영상 한번 시작하고 다시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 그냥 이거 살려서 그대로 올릴게. 밑에 선생님이 저기 댓글에다가 여기서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스킵하세요 이렇게 적어서 올 테니까. 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뭐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도 살짝 켰어요. 제발. 아유, 보통 2번 하던데 한 번 해서 끝났습니다. 다행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아파트 사니까 이게 문제네. 빨리 저기 이사 가야 되겠어. 선생님이 이사 가면 선생님 방도 생기고
선생님 연구실도 생기고 그러면 스튜디오처럼 한번 꾸며서 제대로 유튜버로 한번 거듭나 볼게요.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배 피지도 않는데 괜히 아파트에 담배 피는 나쁜 놈 때문에 이 영상에 지장을 초래한 점 제가 이웃 주민으로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자, 4번 선택지 계속 볼게. 자, 가는 나에 비해 총 인구 부양비가 낮다. 자, 총 인구 부양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 청장년분의 비청장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청장년 비중 하나만 보면 총 부양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자, 청장년 비중을 한번 봐봐. 가나의 청장년층 비중. 가가 높아, 나가 높아. 가하고 나중에. 나가 높은 거지? 그럼 분모가 나가 커. 그럼 분자는 가가 크다는 소리잖아. 그럼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중하고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총부양비가 큰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총부양비가 지금 낮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는 나에 비해 농업인구 비율이 높다. 농업인구 비율 당연히 전라남도 높겠지.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시도별 인구 구조가 나오고 자, 노년층 인구 비중과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에 세종은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 우리 청장년층분의 비청장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비청장년층 인구 비중의 합은 노년층 인구 비중하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더한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제일 큰 지역이 총부양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면 세종보다 더 큰 지역을 고르면 돼. 그놈이 지금 전남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틀린 거고요. 1번은 자, 전남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돼요. 자, 2번에 자, 전남은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다. 이거 말이 안 되지. 노년층 비중 제일 높은데 어떻게 노년부양비가 제일 낮겠어, 맞죠? 자, 계산 안 해봐도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3번에 부산은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지?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었어. 자, 그러면 자, 부산하고 충북을 비교하는데 자, 부산 충북을 여기다가 한번 써봐요. 자, 부산 충북은 자, 노년층 비중은 부산하고 충북 중에 누가 높아? 노년층 비중은 부산하고 충북 중에 거의 비슷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유소년층 비중 부산 충북 누가 더 높아? 지금 충북이 더 높지? 자, 그러면 청장년층 비중은 누가 더 높아야 돼? 자, 모든 연령층은 노년, 유소년, 청장년층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런데 노년층 비중은 비슷해. 근데 유소년층 비중은 충북이 높아? 그러면 자, 남아있는 청장년층 비중은 부산이 충북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 따져봐봐. 자, 청장년 비중분의 유소년 비중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부산이 청장년 비중은 더 높고 유소년 비중은 더 낮지?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넣고 계산 안 해도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경기는 울산보다 청장년 인구 비중이 높다. 자, 경기가 유소년 더하기 노년층 인구 비율의 합이 울산보다 더 높아. 그럼 청장년 비중이 더 낮은 거지.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부산 같은 데 봐봐요. 자, 부산이 유소년 분의 노년층 비율로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보다 좀 더 높잖아. 그래서 모든 광역시가 다 높은 건 아니고 부산 같은 건 높은데 울산, 세종 이런 데는 낮잖아, 맞지? 자, 그래서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뭐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 되는데 나머지 광역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나와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좀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왼쪽에는 시도별 중위 연령과 생산 가능 인구별.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가 청장 연층을 얘기하는 거죠. 15에서 64세니까. 그리고 시도별 인구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하고 지금 총 부양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하고 총 부양비는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청장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총 부양비는 낮은 거고, 반대로 청장년층 비중이 낮을수록 총 부양비가 높은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하나씩 짝을 지어 볼게. 먼저 A가 청장년층 비중이 제일 낮잖아. 그럼 A가 총 부양비는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지금 디귿하고 같은 곳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C는 니은이 될 거고, B는 리을이 될 거고요. 자, 청장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D가 여기서는 기역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매칭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기역에 A와 디귿은 동일한 지역이다. A, 디귿 동일한 지역. 맞죠? 자, 기역이 맞고요. 자, 니은에 자, B는 D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B가 D보다 중위 연령이 더 높잖아. 그러면 D보다 노년층 비율이 높겠죠. 자, D 맞고요. 자, 디귿에 D의 노령화 지수는 8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D의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 노령화 지수는 자, 이렇게 계산하지? 노령화 지수는 여기 아래 써볼게. 유소년 비중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양비가 있으니까 부양비를 활용해서 분모에 유소년 부양비를 넣고, 자, 분자에 노년 부양비를 넣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도 노령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 자, 총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가 있으니까 자, 노년 부양비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총 부양비라는 건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잖아. 더한 값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D의 노령화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D의 이거부터 구하는 거야. 노년 부양비. 왜냐하면 총 부양비랑 유소년 부양비랑 여기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D의 총 부양비가 지금 얼마? D의 총 부양비가 지금 31. 자, D의 총 부양비는 총부 이렇게 쓸게. 자, 31. 유소년 부양비는 지금 얼마예요? 유소년 부양비는 D가 기억이니까 자, 21. 자, 그럼 노년 부양비 계산할 수 있지. 31에서 21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노년 부양비는 얼마? 노년 부양비는 10이죠. 자, 그러면 D의 노령화 지수를 계산해 볼게. D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유소년 부양비가 21이었고 노년 부양비가 10이었으니까 곱하기 100. 자, 그럼 이게 50이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지금 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디귿이 지금 틀린 거지.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노년 부양비는 니은이 기역보다 높다. 니은하고 기역 중에 자, 노년 부양비는 총 부양비에다가 유소년 부양비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역의 노년 부양비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서 기역이 D니까 여기서 10이었지. 10이었고 자, 그리고 니은을 계산해 볼게. 자, 니은은 40한 4에서 24를 빼면 되니까 니은의 노년 부양비는 거의 20 정도 되죠. 그래서 니은이 기역보다 높다. 자,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라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표시된 지역을 볼게. 자, 일단 경기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색깔 칠해져 있잖아. 여기가 지금 세종이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여기 또 색깔 칠해져 있어. 여기가 이제 부산광역시. 요 네 지역 중에 가나다라를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노년층 비율이 제일 높을 수 있는 데가
농촌의 성격이 강한 전라북도겠죠. 그래서 라가 전라북도 하나 찾고, 자 그리고 유소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가가 여기가 세종이죠. 세종은 젊은 공무원들, 3, 40대 부부에 해당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경기하고 부산이 남는데, 자, 경기, 부산 중에 상대적으로 더 젊은 지역이 경기도죠, 맞죠? 경기도도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결혼해서 집을 못 구해서 경기도로 나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경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가 이제 부산이 되면 되겠지. 자, 그럼 가나다라도 다 풀었어. 자, 그럼 1번에, 자, 나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지 않다.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절대 혁신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다하고 다 중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매이잖아. 당연히 다가 높아야죠. 다가 유소년 비율이 낮고 노년 비율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 인구가 많다. 자, 유소년층 비율 아니고 인구라 그랬어. 자, 유소년 비율은 당연히 지금 가가 높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그래프에. 그런데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가 많으면 비율이 낮더라도 역전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가 경기도고 경기도 인구 1300만이니까 당연히 유소년 인구는 세종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겠지, 인구빨로.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다하고 라 중에 총부양비가 높은 곳은 청장년 비율이 낮은 데가 되겠지. 그러면 전라북도 라가 유소년층 비율 더하기 노년층 비율의 합이, 자, 부산보다 높으니까 청장년 비율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는 당연히 전라북도 라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부산이니까 영남권, 라는 전라북도니까 호남권. 자,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시된 지역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강원도 원주. 자, 그다음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이죠. 천안. 그다음 여기는 어디예요? 경상북도 안동. 그래서 천안, 원주, 안동 지금 세 지역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지역 중에, 자, 얘부터 찾아볼게. 세 지역 중에 인구수가 제일 적고 노년 부양비하고 총 부양비가 제일 높은 가장 늙은 지역이 안동이 되겠죠, 맞죠? 자, 천안이나 원주는 수도권의 기능을 이전할 수 있는 성장 여지가 있는 도시인데, 안동은 최근엔 좀 정체되어 있는 인구수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천안, 원주에 비해서는 노년층 비중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안동. 자, 그러면 가나를 고르는데, 자, 총인구가 가가 더 많고 노년 부양비가 가가 더 낮다는 얘기는 가가 더 젊은 지역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가 지금 천안이 좋잖아. 나는 원주. 근데 천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인구 수를 알고 있었다면 천안하고 원주를 또 쉽게 좀 풀어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적다. 유소년 비율이 가가 더 높을 거고 총인구도 가가 더 많을 거니까, 자, 유소년층 인구는 가가 더 많아야죠. 자, 1번 틀렸고요. 가가 더 많아야 돼.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높은 다가 노령화 지수도 더 높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강원권, 나는 충청권. 이건 반대로 되는 거지. 자, 가가 강원권이 아니고 가가 충청. 나가 원주니까 강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나에는 혁신도시. 자, 원주의 혁신도시 있죠. 혁신도시라는 게 공공기관, 공기업을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도시. 공기업 이전을 핵심으로 개발하는 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안동에는 경상북도 도청이 여기로 이사를 갔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자, 5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정확하게 총부양비랑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다 나가 순서가 아니고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가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나 다 순으로 높겠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볼게요. 먼저 여기가 지금 경상남도, 부산, 울산이 포함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산의 위성도시 뭐야? 김해.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 알면 더 좋아. 근데 여기가 제일 시골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돼. 그래서 여기가 우포늪이 있는 창녕입니다. 창녕.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아, 이거 찾아야 돼. 먼저 찾아야 돼. 자, 가나다를 보는데 이거 죄송해요. 자, 먼저 다가 노년 인구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이게 창녕이겠지. 가장 시골. 다가 창녕. 자, 그리고 가나를 볼 때, 자,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중의 합은 비슷하니까 청장년층 비율은 두 지역이 비슷한데 차이가 가가 유소년 비율이 높고 나가 노년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자, 최근에 젊은 부부가 많이 전입해오는 신도시들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가 김해고요. 나가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서 김해로 이사 나가는 연령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부산에서 이미 집을 사서 정착해 계시는 노년층이 김해로 이사 가시진 않거든. 대부분 부산에서 집을 살기가 힘든 젊은 부부들이 김해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 비율은 김해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부산은 완벽한 도시인데, 자, 김해 같으면 일부 지역은 신도시로 조성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농가 인구 비율은 김해가 높아야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는 창녕이 더 높겠죠. 청장년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2번 틀렸고요. 3번에 총인구는 어떻게 될까? 부산이 제일 많아야지. 그래서 총인구는 당연히 부산이 제일 많아야 되고, 그 다음 김해, 창녕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인구는 나가 더 많아야 된다. 3번 틀렸고, 4번에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시골이 높겠지. 틀렸고, 다가 더 높아야 되고, 나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 부산으로 통근 통학하는 건 김해가 훨씬 비율이 높겠죠. 창녕 훨씬 머니까. 그래서 다가 가보다 높은 게 아니고 가가 더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3쪽으로 가서 자, 우리 9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제시되어 있는 곳이 서울, 경기, 전남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전남이고, 자, 여기가 경기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지금 서울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다는 자, 서울, 경기, 전남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면 자, 세계 연도 95년, 2005년, 2016년에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란 건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율 빼기 사망률 계산하는 거고, 그럼 순이동률이란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순이동률은 자, 전입률 빼기 전출률로 계산하는 거죠. 전입률 빼기 전출률로 계산합니다. 자, 글자 알아보겠죠. 여기 칸이 작아서 재미 작게 썼는데.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연 증가율 0에다가 재미 선을 그어볼게. 0. 자, 그러면 이 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출생률하고 사망률 중에 누가 더 높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되니까 출생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오면 자,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출생이 사망보다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이동에서도 봐. 0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자, 그럼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다는 소리고,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는 얘기야. 자,
자, 그러면 가를 볼게. 자, 가가 세 연도 모두 전입이 더 많아. 다 나하고 다르게. 맞지? 자, 그러면 가가 경기도죠. 서울은 최근에 전출 나가는 게 더 많을 거고, 전남은 원래 이게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자, 전출이 더 많겠지, 전입보다. 그래서 가가 경기고, 그다음에 다나를 고르는데 봐. 자, 나는 자연 증가에선 플러스야. 자연 증가에선 플러스. 출생 사망 비교하면 출생이 더 많은 지역인데, 다는 보니까 2016년에 사망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다가 전라남도죠. 왜냐면 전라남도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자, 출생률은 어차피 젊은 층들이 좀 적기 때문에 출생이 많을 수는 없어. 근데 노년층 비중이 높다 보니까 차츰차츰 사망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빼기 사망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다가 전라남도가 되는 거고, 나는 자, 출생 사망에선 여전히 출생이 사망보다 많지만 전출이 많아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나가 서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다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기업부터 볼게요. 자,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자, 다가 전남이니까 요거 기억이 틀렸고요. 가와 나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거지. 자, 니은에 1995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1995년이 지금 요거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 그러면 가는 무조건 증가한 게 맞아. 왜냐하면 자연 증가도 플러스고 순이동도 플러스니까 가는 맞는데, 나는 따져봐야 돼. 95년이 지금 이건데, 자, 출생 사망에서는 플러스가 맞는데 전입 전출에서는 또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출생 사망 자연 증가에서 얼마 플러스 됐으며, 그리고 순이동에서 얼마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럼 나를 한번 따져보면, 자, 자연 증가에서는 플러스 12 정도가 됐거든. 자, 근데 전입 전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플러스 된 것보다 마이너스 된 게 더 많잖아. 마이너스 18이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를 했죠. 자,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에 2005년에 순전출을 보이는 시도. 순전출이란 말, 이 말이 전입보다 뭐가 더 많다? 전출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나와 다이다. 자, 2005년이니까 여기 세모를 봐야 돼. 순전출인 지역은 요 파란 선보다 내려온 지역이 나다 두 지역이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자,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이다. 여기. 자, 요 파란 선보다 왼쪽에 들어온 게 2016년에 다만 해당되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지도는 어떤 인구 관련 지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거. 자, 먼저 가를 보시면, 자, 여기 선택지 보고 이게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자, 안 되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좀 쉽습니다. 이걸 주관식으로 풀라 그러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가 이제 성비가, 자, 이게 성비가 되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군사 접경 지역이나 아니면 거제도 뭐 포항, 뭐 울산 이런 데서 엄청 높은 비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노령화 지수도 이게 안 되는 게, 자, 노령화 지수는 전체적으로 시골이 다 높아야 되잖아. 근데 시골인데 안 높은 데 있어. 자, 2번 틀렸고, 국제 결혼율도 안 되는 거고, 시골에서 높아야 되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되려면 뭐 세종 같은 데가 이게 높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5번이죠. 5번. 자, 그래서 등록 외국인 비율은 전체적으로 도시에 높고 좀 수도권에서 높고 공업 지역에 일부 높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가 말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5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검증해 볼게. 나가 노령화 지수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낮고 도시 지역 낮고 시골이 높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정답은 5번. 자, 다음 11번 갈게. 지도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결혼 비율이 지금 농촌에서 높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촌락 지역의 청장년층 선비 불균형. 그래서 외국인 신부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가다에 해당하는 인구 부양비로 옳은 것. 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쉬운 게 유소년 부양비 같아요. 자, 유소년 부양비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높냐 하면 수도권에
신도시들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유소년 부양비를 고르면 이게 다가 유소년 부양비죠. 수도권에서 제일 높은 지표가 서울 제외하고, 자, 수도권에서 제일 높은 지표가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유소년 부양비. 자, 그러면 요거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되겠네. 자, 그러면 가나가, 자, 하나가 총부양비고 하나가 노년부양비인데,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둘 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잖아. 맞지? 응. 자, 그러면 여기 수도권을 보면, 자, 나는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다 하얘. 응. 근데 가는 신도시 같은 데는 최저 등급은 안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총부양비죠. 자, 여기가 최저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유소년 부양비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가 노년 부양비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가, 나 맞게 연결된 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13쪽까지 12문제 같이 풀었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도 중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선생님도 문제풀이 영상 찍는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끊어서 새로 찍어야 될지 말지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또 돌발 상황을 살리는 것도 더 재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영상이 좀 길어진 것 선생님이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 풀어야 될지를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 혹은 현장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안녕.